자, 포워드 액션 태그 살펴보면 다른 페이지로 프로그램을 제어 이동할 때 사용한다. 미리 우리가 코딩에서 결과치를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방금 전에. 자, 포워드 액션 태그를 만나게 되면 그 전까지 출력 버퍼에 저장되어 있던 내용은 제거를 한 후에 포워드 액션 태그가 지정하는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 포워드 액션 태그의 기본 사용법은 이렇다. JSP 콜론 포워드 페이지 이퀄 이동할 페이지명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처리 절차는 이렇습니다. 웹브라우저가 요청을 a.jsp를 요청을 했는데 a.jsp 가니까 내용사항에 JSP 콜론 포워드라고 해서 b.jsp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으면 b.jsp로 가요. b.jsp로 가서요. b.jsp의 실행 결과를 다 실행하고요. 응답을 웹브라우저에 해버려요. 이렇게 된 겁니다. 자, 포워드 액션 태그는 요청에 의한 a.jsp에 요청을 했을 때 전송되어진 게 있으면 마찬가지로요. include와 마찬가지로 해당 리퀘스트 객체를 공유해서 사용합니다. 액션 태그, 포워드 액션 태그를 사용하는 두 페이지에는 같은 리퀘스트 객체를 공유한다. 다음요. 처리 절차는 이렇다. 웹브라우저에서 웹서버로 a.jsp를 요청하게 되면 요청된 a.jsp 수행하다가 내용사항에서 JSP 콜론 포워드 액션 태그를 만나게 되면 이제까지 저장되어 있는 출력 버프 내용은 제거하고 출력하지 않고요. 제거하고 프로그램 제어 페이지 속성이 지정한 b.jsp로 이동한다. 해서 b.jsp 수행하고 b.jsp 수행 결과를 웹브라우저에 응답한다. 자, 오케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포워드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단에서 했던 내용 그대로 저희가 해봤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고, 템플릿 페이지를 사용한 JSP 페이지 모듈화 부분으로 넘어와서 교재 198페이지요. 자, MVC라고 해서요. 요즘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MVC 기법으로 개발되고 있다. M이 뭐냐면 모델이고요. V가 뭐냐면 뷰입니다. 보여주는 거. C는 컨트롤러야. 해서 MVC요. MVC. 자, JSP 페이지가 MVC에서 뷰에 해당되어진다. 뷰를 모듈로 한 게 템플릿 페이지가 되겠다. 보여주는 부분. 뷰. 자, 웹브라우저에 표시되어지는 하나의 화면은 다수의 페이지로 구성되어지는데 상단 좌측 메뉴 하단 그 고정적 페이지가 표시되어지고 중앙의 내용 부분이 매번 바뀌는 페이지가 된다.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고정적인 페이지는 별도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죠? 만들어 놓고 매번 바뀌는 중앙의 내용만 바꿔주면 된다. 자, 그래서 이 소스는 HTML5로 코딩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테이블로 코딩한 게 아니라 현재 웹 표준은 HTML5입니다. HTML4로 했던 것 중에 최신 웹브라우저 보면 지원 안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뭐 레이어 개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오류가 떠가지고 다 안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자, 앞단에서는 우리가 테이블로 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HTML5 구조로 해서요. 헤더, 마침 태그 헤더, nav 상단, 그 다음에 div id 이름값 이렇게 줬고 좌측. 섹션 id 이퀄 이렇게 됐고 부터 헤더 그 다음에 뭐 디비전 div 태그는 그대로 지원되어진 태그고 섹션이나 푸터 이런 태그들이 새롭게 HTML5에 추가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메인 페이지는 아까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포워드 액션 태그를 사용해서 템플릿 페이지로 포워딩을 하고 템플릿 페이지에서는 include 액션 태그를 사용을 해서 페이지에 별도로 작성된 모듈인 탑 레프트, 컨텐트, 바텀을 로드해서 표시를 해주면 되겠다. 자, 여기까지인데, 자, 이 부분에 대한 소스는 생략할까 합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방식 앞단에 우리가 테이블로 했던 거하고 똑같이 대신 이제 그 테이블로 안 짜고 요 구문 자체가 요걸로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대신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CSS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부분에서요.
204페이지 한번 보세요. 204페이지 보면 네. HTML5가 달라진 부분이 뭐냐면은 모든 문서의 스타일은 해당 태그 단위별로 지정을 하기보다 문서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CSS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로요. 처리하는 쪽으로 네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지원되어졌던 뭐 테이블 내에 뭐 일부 그 속성값 같은 경우에는 네, 지원 안 한 걸로 좀 바뀐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책에 저희가 그 간단하게 언급했던 부분이 있는데 참조 형태로 해가지고 포함되어졌던 내용이 HTML5에서의 네, HTML 태그라고 해가지고 지원되어진 부분이 일례로 98페이지부터 보면 HTML5의 기본 문법이라고 해서 간단하게 요약으로 해서 정리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98페이지 책 있는 사람들 한번 보면 네, HTML4하고 HTML5하고 웹페이지 기술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HTML5의 웹페이지 기술 방식은 네, div를 사용해서 영역을 구분을 했는데 div 디비전 태그라고 그래가지고 네, div로 영역을 구분하고 CSS 네,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 화면에 HTML 태그로 표현하는 용도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로 네, 처리나 서버 요청을 했다. HTML5의 웹페이지 기술 방식은 네, 섹션 태그를 사용해서 영역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담당하는 처리의 일부를 HTML 태그 속성에서 처리하게끔 네. 그리고 한글 인코드는 UTF-5를 사용하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요 내용이죠. 지금 네. HTML5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가 요렇게 네. 구문 자체가 이렇게 돼 있다. 헤더, nav, 그 다음에 마침 태그 헤더, 섹션, 네. 그 다음 푸터 뭐 이렇게요. 그래서 HTML5에 추가되어진 태그로서 네, 지금 구조적 엘리먼트라고 해서 구역을 나누는 블록 요소인 네, div 엘리먼트 태그에 대체해서 헤더, 사이트의 소개나 내비게이션 등을 표시하고 nav, 사이트의 내비게이션 항목을 표시한다. 이렇게 네, 돼 있고요. 네. 그다음 99페이지 보면 네, 뭐 article, section, aside, footer 네. 자. 기타 부분은 네, 생략할까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여기서 이어져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1페이지에 참고적으로 보면 네, HTML5에 변경된 태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HTML5에서 제거되어졌던 태그들도 있고 네, 새로 추가되어진 태그들도 있고 편의성질 부분은 HTML5가 좀 더 편해졌어요. 자바스크립트로 처리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대체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코딩상으로 저희가 확인했던 예제로는 네, 101페이지에 속성 변경 중에 새로 추가된 속성 중에 오토 포커스나 네, 입력 필드에 포커스 자동적으로 네, 입력란 깜빡깜빡 해주게 하는 부분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우리가 다뤘던 밑에 두 번째 플레이스 홀더 같은 경우에 입력 필드에 반드시 입력해야 될 기본 표시 네, 입력 문구요. 네. 기본 표시 입력 문구. 입력 필드에 입력 힌트 표시하는 거. 플레이스 홀더. 그다음에 필수 입력 네, 설정하는 속성으로 required라든지 이렇게 다 네, 추가되어진 부분입니다. 네, 우선은 요 정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서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캐스케이드 스타일 시트 같은 경우에 헤드 태그 내에 이렇게 스타일, 마침 태그 스타일 해가지고 여기 내에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테이블로 시작하는 그 다음에 tr로 시작하는 태그에 td에 시작하는 태그에 보도나 네. 그 다음에 뭐 보더의 콜랩스를 이렇게 하라라고 이렇게 지정한 건데 네. 교재 202페이지 보면은 하단에 보면은 네, template.css의 소스 예제가 있습니다. 네. 뭐 바디 중괄호 묶음을 해가지고 바디 태그 영역에 네. 뭐 백그라운드라든지 네. 백그라운드 내에 보니까 뭐 웹킷, 뭐 그레이디언트, 뭐 쭉 뭐 이런 부분들이 소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3페이지 보면 헤더, 네, 헤더 엘리먼트에 적용할 네, 부분. 그 다음에 컨텐트, id 속성값이 컨텐츠인 엘리먼트에 적용할 부분, 뭐, 네, 이런 식으로요. 네, 해당 그 개체적인 부분에 대한 이름값을 일례로요. 네, 202페이지에 보면은 아니면 저희는 지금 현재 적용 안 했던 부분입니다. 뭐 div, 네, div id equal 이렇게 해서 id 이름값을 일례로 컨텐트 이런 식으로, 네, 이름값을 이렇게. 디비전은 이제 그 범위 영역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네, 해당 여기 내에 마침 태그 슬러시 div에 묶이는 여기 영역 내의 스타일은, 네, 스타일 여기 내에 네, 추가적으로 나타낸다면 이제 요 이름값요, 요 이름값을 일치하게 해가지고 샵, 네, 샵 컨텐트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괄호 내에 해당 스타일 지정요, 스타일 지정을 이렇게 해주면 여기 id 그 속성이 부여되어진 태그로 묶이는 영역이 스타일은 여기에서 지정한 스타일로, 네, 적용되어지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여러분들 스타일 그 캐스케딩 스타일 시트의 소스를 봤을 때 이건 이렇구나 라는 부분을 이해할 정도로만 개괄적으로 제가 설명할게요. 자, 소스를 일반적으로 여기에 명기하기보다 지금 현재 보다시피 202페이지부터 해가지고 203페이지까지 길잖아요. 긴 거를 매 페이지마다 직접적으로 코딩해가지고, 네, 하게 되면 수정사항이 발생할 때 매 페이지마다 수정해야 되니까 요렇게 안 하고 요 부분에다가, 네, 링크 태그 이용해가지고 링크 href, 네, 그 다음에 ref, 링크 ref rel, 네, 링크 rel equal stylist, 네, 그 다음에 href equal 해당 뭐뭐.css 이렇게 해서 링크 형태로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그 하나의 스타일을 해당 그 웹 어플리케이션 내에 적용할 모든 페이지의 스타일을 통일성 있게 딱 해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매 페이지마다 링크 형태로 해가지고 참조하게끔, 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스타일 관리적인 부분 자체도, 네, 개요 적용만 이렇게 개요 적용